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거제도 날씨 현재 후덥지근하고 덥네요. 아침부터 덥습니다. 현재 시간 7시, 바람이 약간 불고 있네요. 자, 오늘은 제가 2년 반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90%가 다 합가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합가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친구처럼 연인을 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가파통보 채널에서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평균 90% 정도 되고, 10%가 합가나 혼인신고를 원하는 분은 10% 내외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합가를 원하시는 거나 혼인신고를 원하시는 분이 90%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꽤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가를 원하거나 혼인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10%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기를 거의 1년 이상 하신 후에 이제 합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혼인신고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합가라든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성급하게 하게 되면 거의 90% 후회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성격 차이로 인해서 뭐 처음에 한두 달 또는 몇 개월 정도는 서로 좋은 감정이 앞서서 교제를 좀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본인의 습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서로 노력하려고 잘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은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본인의 본래의 습성이 나오기 때문에 성격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차이로 티격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이상 충분히 교제를 하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다가 그래도 좋으면 합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더 좋으면 뭐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지. 뭐 어떤 분은 뭐 2, 3개월 교제를 한 후에 뭐 혼인신고를 서둘러서 하자라고 막 재촉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분이 그런 적도 있고 여성분이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성급하게 해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문제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리스크가 큽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습성과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신중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또 제가 전화를 받아보고 후일담을 들어보면 남성분이 합가를 원하고 또 혼인신고를 원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서로 여성분은 또 합가나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는 여성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합가 혼인신고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애초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나가야 되지, 뭐 어떤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응했다가 나중에 정신적, 물질적 또는 손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반대로 여성분이 몇 개월 교제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자, 또 합가를 하자 이렇게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분이 그렇게 재촉한 경우는 또 남자분들이 좋은 감정으로 덥석 또 혼인신고를 했다가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가포통보에 놓고 하시는 남성분의 거의 절반 이상은 여성분 한두 명한테 학가 및 혼인신고를 서둘러서 했다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 알 수 없습니다. 여성분이 어떤지 남성분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속이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된다,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또 학가 및 혼인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서류를 꼭 주고받고 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금이 있다 그러면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꼭 확인을 하고 학가 및 혼인신고를 응해야 된다. 또 학가 시에는 또 그런 서류를 보자고 서류 교환하자 하면 또 벌컥 화를 내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분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떳떳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왜 화를 내겠습니까? 나를 못 믿냐,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 뭐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서류는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이 좋다. 또 뭐 더 상세하게 뭐 건강진단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알아서 뭐 또 확인하실 일이 있으면 또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다. 괜히 뭐 여러 가지 힘드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렇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뭐 혼인신고 또는 합가 또 친구처럼 연인처럼 얼마나 비율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뭐 남녀 관계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신중하고 잘 체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가포통보 채널은 싱글 모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9일 영주 싱글 모임 지금 참가 신청 받고 있고요. 남자분, 여자분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싱글 모임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고요. 6월 27일 날 대전 싱글 모임에서 새 커플이 탄생되었다는 점 제가 어제도 전해 들었고요.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참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주 관광지에 한번 놀러 온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셔서 관광도 하시고 또 싱글 모임에도 참가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는 분하고 학가 및 혼인신고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느낌대로 가면 된다. 그 대신 합가 및 혼인신고는 신중해야 된다. 성급하게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는 분이 90% 이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